이번 시간부터는 실전 촬영편으로 인물, 풍경, 야경 촬영 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인물 사진을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의 기본은 안정적인 자세라고 하죠. 자, 그럼 실전 촬영에 앞서 카메라를 잡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랩을 오른손목에 여러 번 두르게 되면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왼손으로 카메라에 렌즈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카메라 바디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왼손은 줌 링이나 초점 링을 조작하게 되고, 오른손은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조작, 마지막으로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세한 움직임으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촬영자는 양팔을 최대한 상체에 밀착시키고 호흡을 고른 후 셔터를 누를 때는 잠시 호흡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팔을 고정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벽 같은 물체를 이용하면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로로 촬영할 경우에는 가급적 오른팔을 위로 치켜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같은 방법은 무거운 촬영 장비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가장 많이 찍는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아마 메모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진은 바로 인물 사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의 재미있고 멋진 표정을 담는 것만큼 흐뭇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물 사진을 맛깔나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물 사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모델과 교감입니다. 누구라도 커다란 렌즈를 얼굴에 들이대면 긴장하거나 표정이 딱딱해지기 마련인데요. 모델과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자연스럽고 살아있는 표정을 잡아내는 것이 인물 사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좋은 표정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스냅 사진으로 인물을 촬영할 경우에 촬영자는 주변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집중해 원하는 인물의 표정을 담아야 합니다. 언제나 셔터를 아끼지 말고 여러 장 촬영에 좋은 표정을 담도록 노력해 보세요. 인물 촬영 시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렌즈 선택인데요. 그 어떤 렌즈도 인물 촬영에 문제가 없지만 가장 인기 있는 렌즈라면 줌 망원과 망원 렌즈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들을 흔히 인물용 렌즈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사진과 같이 긴 초점거리로 인해 얕은 심도, 즉 아웃포커싱에 유리하며 얼굴을 화면 가득 담아도 왜곡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흔들림에 취약하기 때문에 흔들림 보정 기능이 있는 렌즈나 바디 혹은 삼각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초점거리가 짧은 광각 렌즈도 인물 사진에 자주 활용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물을 포함한 배경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인물을 가장자리에 배치할 경우 광각 렌즈의 왜곡으로 인하여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늘어나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도를 잡을 때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조리개 편에서 확인했듯이 동일한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리개 수치에 따라서 배경의 흐림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자는 주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리개 수치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몇몇 DSLR 사용자들은 무조건 조리개를 최대 개방해 과도한 아웃포커싱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자칫 인물도 배경도 모두 흐리게 처리될 수 있으며 배경이 텅 비어 보여서 금방 식상한 사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바로 화면에 초점이 맞는 부분인데요. 일부러 눈에서 초점이 빗나가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눈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촬영해야 인물의 중심과 강렬한 시선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이 그렇겠지만 인물 사진의 경우도 빛의 방향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빛의 방향에 따라 정면광, 측면광, 역광 등으로 그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면광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촬영하는 빛의 방향으로 인물 정면으로 쏟아지는 빛을 의미합니다. 이 정면광은 화면 전반에 빛이 고루 퍼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인물의 입체감이 떨어지고 콘트라스트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형태의 세부 묘사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면광은 인물 옆에서 쏟아지는 빛을 말하는데요. 옆에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빛을 받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공존해 입체감 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명암차로 인해 드라마틱한 사진을 표현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광은 인물 뒤에서 빛을 비춰주는 것으로 또렷한 윤곽과 함께 콘트라스트가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극단적이면서 개성 있는 사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경의 선택 또한 인물 사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 촬영 당시 주로 인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배경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데요. 나중에 비로소 인물이 살지 않는 어수선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이 머리나 목을 관통하고 있다면 느낌이 좋지 않은 사진이 될 수 있는데요. 촬영 시 미리 이런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경의 밝기로 인물을 강조할 수도 있는데요. 인물이 밝고 배경이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인물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초보자가 찍은 인물 사진을 보게 되면 주로 모델과 같은 눈높이에서 촬영한 경우가 많은데요. 인물 사진도 다양한 앵글에 따라 인물의 느낌이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특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로우 앵글로 인물을 촬영하게 되면 인물을 더욱 부각시켜주며 카리스마적인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만 로우 앵글 촬영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늘을 포함해 촬영할 경우에 인물이 어둡게 나올 수 있으니까 노출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하이앵글은 인물 촬영 시 자주 볼 수 없는 앵글 중 하나인데요. 로우 앵글이 인물이 길어 보이고 머리를 작아 보이게 해 모델의 이미지를 멋지게 표현하는 반면 하이앵글에서의 인물 촬영은 얼굴이 크게 나오거나 왜소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자의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인물 사진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내장 플래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역광이나 그늘에선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부자연스러운 사진이 되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노출 보정을 통해 얼굴을 밝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덩달아 배경까지 밝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 내장 플래시를 사용하면 배경도 살리고 얼굴도 밝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 아직도 너무 어려우신가요? 처음에 가족의 얼굴부터 한번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인물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고의 인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기술보다는 촬영자와 모델 간의 감성 교류와 분위기가 때론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풍경 촬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헬로우 DSLR 다음 편에서 만나요.